작년 2021년 우리는 역대급 장마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 40일이 넘는 장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는 좀 괜찮을까 싶었지만 역시나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도 굉장히 높은 습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제 작업실에 불쾌한 습도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닉스에서 제습기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에어컨을 설치하기에는 다소 좁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제품인데요. 오늘은 위닉스 뽀송 제습기 19리터 모델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제습기가 필요할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디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습기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인데 첫눈에 보고 든 생각은 바로 여행용 캐리어와 매우 흡사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졌다는 부분이었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손잡이인데요. 이 제품의 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인데 다행스럽게도 캐리어처럼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참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닉스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제품 하단에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손잡이와 바퀴를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거실, 주방, 침실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다만 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부분이나 방을 나갈 때 문턱을 아주 스무스하게 넘기는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제품 상단에는 각종 옵션 조절 버튼들이 있고 측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손잡이와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의 크기는 4.4리터인데 이 물통의 크기가 과연 충분한 정도인지는 뒤에 테스트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통을 굉장히 쉽게 꺼낼 수 있더라고요. 물통을 빼거나 넣을 때 뻑뻑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물통을 빼고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품 후면에는 무언가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제품 상단부터 집중 건조 킷, 프리필터와 공기 흡입구, 연속 배수를 위한 구멍과 전원 플러그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집중 건조 킷의 경우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사 제품들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교체는 1년 주기로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필터는 손잡이가 있는 부분 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밀어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데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뺄 때는 손잡이만 잡으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필터를 물로 세척을 하면 안 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플러그는 선 정리를 하기에 유용하도록 선거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둘둘 말아서 제품에 꽂아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습기를 처음 사용해본 사람인지라 타 제품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저는 딱히 사용하면서 엄청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꽤 심플한 편이어서 이 제품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망친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어떤 집에 있어도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온도와 습도에서 편안함을 느낄까요? 사실 습도 부분에서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정도가 일률적으로 몇 프로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온도마다 적정 습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러 온도별 적정 습도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온도와 습도는 23도에 습도 50%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개인에 따라 불쾌함과 상쾌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한 성인 남녀의 경우 에어컨으로 단순하게 온도를 18도까지 낮춰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집에 아이가 있거나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서 수시로 에어컨 온도를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습기가 있다면 이런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제습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할 때 그 시너지가 확실하게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춥지 않은 온도로 에어컨을 세팅하고 너무 메마르지 않는 습도로 제습기를 세팅해서 사용하니까 굳이 따로 만져야 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되게 편했습니다. 특히나 위닉스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제품에 있는 버튼들을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위닉스 뽀송 제습기 19리터의 제습 능력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 제품은 H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고 이 부분을 꼭 어필해달라고 위닉스 측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위닉스 측에서는 꽤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저는 제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생각보다는 제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소음은 어떤지, 물통의 크기는 넉넉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품의 능력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먼저 제습 능력입니다. 현재 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습도는 60%가 넘고 비가 한참 많이 오던 6월 말에는 70%가 넘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업실에서 일을 하기는커녕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 불쾌했어요. 습도 67%에서 40%의 습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50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어컨으로 냉방을 시키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제품은 전작이 16리터 모델보다 풍량이 12%가량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습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물통이었는데요. 이 제품의 물통은 4.4리터이지만 3.7리터가 찼을 때 만수로 인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수가 돼서 물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런 부분이 번거롭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요. 물론 사용시간, 사용자 환경의 습도, 공간의 크기, 제습의 강도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겠지만 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습도가 계속 올라가도록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테스트를 했을 때 빈 물통이 절반 정도까지 차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런 테스트 환경이 아닌 실사용 시에는 물통이 꽉 차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면 습도가 빨리 잡히고 당연히 그만큼 방에 습기가 없어지니까요. 저는 처음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비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에 한 번은커녕 2-3일에 한 번씩 비워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습도 60%의 작업실에서 약풍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6-7시간을 돌려야 3분의 1 정도가 겨우 차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시간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 또한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측정기까지 구매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기요금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걸 꺼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닉스 측에서는 이 뽀송 제습기 19리터 모델이 에너지 소비 효율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2시간 정도의 요금을 측정해보니 90원 정도였는데 물론 누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요금이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1000W도 가볍게 소비해버린 가전인데 에어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습 능력, 만수, 전기요금과 같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는 합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약풍, 강풍, 터보, 정숙 이렇게 4가지 풍량과 모드에서 1.5m의 거리를 두고 소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가장 시끄러운 터보 모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50dB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조용한 주택가 정도의 소음인지라 솔직히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문제는 잘 때였어요. 당연히 침대 바로 옆에 제습기를 두고 잠을 청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실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선풍기 약풍을 틀어놓고 잘 때의 소음이랄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다음 세대의 제품에서 모터 소리나 바람 소리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해요. 오늘은 이렇게 위닉스 뽀송 제습기 19리터 모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 제품 리뷰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제습기의 필요성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좋아서 필요한 제품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닥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태어나서 제습기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인데 직접 사용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제품이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에 아이나 반려견이 있는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에어컨에 냉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로는 저처럼 에어컨을 놓기 어려운 방에 설치를 해두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습기가 온도를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제습기를 활용하면서 선풍기를 같이 사용을 하니까 에어컨 없이도 꽤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빨래 건조 효과인데요. 특히나 장마철에는 빨래를 해도 잘 마르지 않고 빨래에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제습기를 의류 건조 모드에 놓고 사용을 하니까 빨래가 엄청 빨리 마르는 건 당연하고 냄새도 없고 뽀송뽀송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건조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옷이 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빨리 마르면서 옷의 원단도 상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습기의 가장 큰 장점이 의외로 빨리
빨래 건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습한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가 자주 끼는 환경이거나 저처럼 전자제품이 많거나 옷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꽤나 괜찮은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 본인이 제습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습기 중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습 능력, 소음, 요금, 기타 편의 기능 부분에서 대부분 준수하거나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비배.